오프닝. 전 세계 인구의 50%가 비만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었고,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은요, 대사의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암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려면요, 무조건 굶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많은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다이어트를 해주시길 바라요. 특히 식후에 이걸 먹으면요, 혈당이 떨어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성인 절반이 비만입니다. 갈수록 비만이 급증하는 이유, 바로 최근 WHO에서는요, 비만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비만이 정말 급증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강화가 됐죠. 첫 번째, 우리는 배달음식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이 배달음식 속에 정제된 탄수화물이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영양도 불균형해졌고 살이 많이 찐 거죠. 두 번째는 고립돼 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조금의 안도감 이런 것들을 주거든요. 세 번째는 나가서 활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헬스클럽들 문 많이 닫았잖아요. 운동도 못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 많이 살이 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50%가 비만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었고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급증하고 있어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챙이배만 볼록 나온 올챙이배, 방치하면 암까지 걸립니다. 배라는 것은 결국 이제 내장비만, 복부비만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 내장지방을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 덩어리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연구가 되면 될수록 내장지방은요, 피하지방하고 정말 다른 지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을 잡았을 때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피하지방인데 피하지방은요, 우리가 외모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내장지방은요, 온갖 생리활성 물질들을 뿜어내요. 여기서 온갖 나쁜 물질들이 나오면서 온갖 병들을 다 일으키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관 다 일으키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암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내장지방이 일으키는 암은요, 대장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그리고 췌장암, 간암 이렇게 대사의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찐배를 만드는 최악의 나도 모르게 뱃살을 찌우고 암을 부르는 최악의 습관. 습관은 물론 첫 번째는 정제탄수화물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음식들을 한번 돌아보면요. 다 탄수화물 종류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예전보다 너무나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단맛들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맛에 자꾸 길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단맛이 강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식후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밥 먹고 나면요, 하루 피곤하니까 소파에서 손가락만 잠깐 움직였다가 스르륵 잠들었다 깨어나고 뭐 이런 경우 정말 많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앉아있거나 누워있습니다. 식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정제탄수화물로 인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운동입니다. 식후에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나빠요. 최소한 집안일도 돕고 좀 설거지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이러면서 어슬렁어슬렁이라 걷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식후에 때 간식을 먹는 거예요. 정말로 영양소를 풍부하게 계속 먹으면서 또 식후에 디저트를 먹고 또 단맛 나는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탄수화물을 먹고 또 탄수화물 디저트를 먹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을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후에 절대 먹지 마세요. 순식간에 5kg 찌는 최악의 음식 3가지. 식후에 이런 음식들인 최악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저는 단맛이 강한 과일로 만든 주스예요. 단맛이 강한 과일에도 여러 가지 영양소도 많고 섬유질도 많은데 갈아서 주스를 만들면 섬유질이 다 파괴가 돼요. 그것보다도 더 나쁜 거는 착즙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섬유질이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과일의 장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탄수화물 디저트를 먹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는 220까지 만드는 역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후에는 탄수화물로 된 디저트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튀김류예요. 트랜스 지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또 당독소도 많고요. 아주 안 좋은 기름들이 많죠. 식후에 튀김류로 마지막을 채우는 것은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후에 간식 대신 이것 한 잔 드세요. 뱃살 쭉 빠집니다. 식후에 이걸 먹으면요, 혈당이 떨어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계피, 시나몬,
적극 추천해요. 계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요. 혈당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요. 우리 몸 활력을 넘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계피는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요. 계피의 향긋하고 약간 매콤한 요런 맛들이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소화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항염과 항산화 작용도 같이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이 되면 염증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염증들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고 식욕도 떨어뜨려주고 당대사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계피의 성분 중에 어떤 성분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요, 시나믹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에요. 가장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고요, 당대사를 도와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폴리페놀이에요. 이 항산화 효과죠. 세 번째는요,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에요. 항염과 혈당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쿠마린이에요. 쿠마린은요, 혈액순환과 부종에 도움이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혈전 용해하는 성분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또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쿠마린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면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성분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피를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먹으면 좋으냐라는 궁금증이 있겠죠. 계피하고 시나몬이 같은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조금 달라요. 흔히 수정과 같은 데 넣어 먹는 계피는요. 카시아 계피라고 해요. 약간 매운맛도 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 먹는 것들은 실론 시나몬이라고 해요. 부드럽고 좀 달콤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에 넣어 먹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먹는 카시아 계피가 아니라 실론 시나몬을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계피를 차로 만들었다 한다면 하루에 한두 잔만 드십시오. 그 이상 드시는 것은요. 쿠마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차로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성분들은요. 생강이라든지 그리고 레몬이라든지 그리고 사과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카페라떼는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설탕이 안 들어갔다면 상당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계피까지 좀 넣어서 먹는다면 향긋하고 그리고 커피의 맛을 좀 올릴 수도 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성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피를 먹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어요. 쿠마린이라는 성분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제가 한두 잔이라고 말씀드렸죠. 커피 같은데 시나몬을 넣어서 먹는 것들만 먹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요. 쿠마린 성분이 간독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간이 나쁘신 분들은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 또 출혈성 경향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요. 쿠마린이 혈압을 약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좀 잘 체크하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당 낮추고 포만감에 좋은 추천 간식. 제가 간식으로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들 중에 에싸니도 말씀을 드려요. 식사 전후에 애플사이더 비니거를 먹는다면 혈당 수준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좋은 산도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요. 에싸비는요. 위장이 좀 약하거나 식도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 중에서 어디 멀리 갈 때 그리고 간식으로 챙겨놨으면 좋은 것들에 저는 꼭 무가당 두유와 천연 치즈를 꼭 말씀을 드려요. 너무 호기가 지거나 저혈당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요. 음식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굶는 대신 이것만 실천하세요. 살이 저절로 빠집니다. 되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습관들을 매일매일 길들인다면 좋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요. 금주 말씀드려요. 예전에는요. 술은 조금만 먹으면 약주라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한 방울도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많은 비만 환자분들이 술을 먹고 계십니다. 그리고 술을 먹는 사람들은 언젠간 비만하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술은요. 근육을 빼다가 지방을 축적을 시킵니다. 술만 먹으면 식욕에 폭발하시는 분도 계세요. 식욕을 당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은 정말 피해 주셔야 돼요. 꼭 내가 술자리가 있다면 사회적인 용량의 한두 잔, 소주로 한두 잔, 맥주 작은 글라스로 한두 잔 정도만 먹고 끝내셔야지 더 드시면 몸을 망치고 건강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을 차곡차곡 쌓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인류가 살아남는 이런 하나의 진화의 기전으로 발전한 건데 동물에 쫓기거나 추위에 시달리는 것도 아닌데 계속 내장 지방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고요. 그때그때 받은 스트레스는 잘 풀 수 있도록 요가나 명상 그리고 종교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수면 습관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수면은 하나의 숙제가 돼버렸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다이어트를 저절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새벽 2시까지 핸드폰을 들고 PC를 하면서 잠을 깨우고 있어요. 인공 발광 조명, 태블릿 PC, 그리고 휴대폰은요, 밤에는 좀 멀리 하시고 푹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호르몬도 안 나오고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서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도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의자병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너무 의자에 오래 앉아서 생긴 병입니다. 이런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게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결국은 우리 심혈관계 질환도 생기고요. 그리고 근력도 약해지고 다이어트도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의자에 꼭 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면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많이 걸으십시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 다니시고 요런 습관들을 기르시면요. 생활 속에서 큰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강을 해치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올바른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려면요. 무조건 굶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많은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다이어트를 해주시길 바래요. 그러려면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식습관, 운동습관, 앉아있는 습관, 수면 습관까지 우리의 모든 습관들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관절 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살이 좀 쪘을 뿐이라며 가볍게 넘기거나 바쁜 일상에 치여 건강을 돌볼 여유조차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식, 야식, 단음료, 부족한 운동, 불규칙한 수면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 순간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부터라도 식단을 조절하고 하루 20분이라도 걷고 잠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누구나 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변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집입니다. 그 집을 방치하지 말고 정성껏 돌봐주세요. 비만은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이지만 당신이 의지를 갖는 순간부터는 그것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